자수성가한 남편 덕에 지난 30년 동안 돈 걱정 없이는 살게 했지만 딱 거기까지였다는 아내 홍 씨. 사업을 한답시고 약속이 끊이지 않던 남편은 1년의 절반 정도는 집에 들어올까 말까 그마저도 술에 취해서 행패를 부리기 일쑤였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바람을 피우다 걸린 적도 여러 번. 아들도 다 컸겠다. 지금이라도 이혼을 하고 싶지만 막상 하려니 겁이 난다는 홍 씨.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자, 60대 아내분의 제보인데요. 제보자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결혼 30년 차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5남매 중에 둘째였던 남편이 사업 수완이 좋아서 일찌감치 자수성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 걱정 없이 아들 공부시키고 또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는데 나머지 부분은요, 결혼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의 총집합이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신혼 초에 1, 2년을 그 시부모님이 식구 되려면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서 시가해서 살았는데 가뜩이나 낯선 환경에 시부모님도 어렵고 불편한데 남편도 일이 바빠서 잘 안 들어오고 마음 붙일 데가 없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혼전 임신을 했기 때문에 결혼하자마자 만삭이 됐는데 이때도 집안일을 다 해야 했고요. 근처에 시가 식구들이 다 모여 살아서 도망칠 곳도 없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뭐 꼭 같이 산다고 식구가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제보자 홍 씨 같은 경우가 이 시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그 신혼 초에 1, 2년 동안에 본인이 생각할 때는 식구가 된지 전혀 자기는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나는 이 집의 며느리구나라고 느꼈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사실 뭐 처음에 우리가 식구 되기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라고 해가지고 실패하는 그런 집안들도 적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것이 남편이 옆에서 이렇게 좀 보호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속된 시간이 흘러서 이제 분가를 하게 됐는데 남편이 뭐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이유를 대면서 집에 계속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사업을 하려면 사람들 많이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나는 고객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골프에 낚시에 자전거 타기 등산 취미도 많고 술도 많이 마시고 친구들도 많은데 1년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이 여성의 고충을 대충 이해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럴 거면 혼자 살지 뭐 하려고 결혼했어? 그러게나 말입니다. 사실 우리 사회가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까요. 조금만 나이가 있어도 예전에 사실 예전도 아니에요. 저보다 사실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참고 견뎠던 또 세대였던 겁니다. 근데 집에 안 들어온 것까지는 괜찮았어요. 예. 왜냐하면 어느 날 이분이 제보자분이 옷가지를 정리하다 보니까 남편 옷에서 무슨 약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아니 이 양반이 밖에 계속 다니더니 혹시 몸이 어디 아픈가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살펴보니까 안 돼. 정력제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도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저걸 갖고 있다는 건 바람 피운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때도 참 이게 요즘 세대는 아마 상상하기 힘든 어떤 입장일 텐데 이 사연자분은 뭐 젊어서 이런 사람들이 나이 들면 버릇 고친다더라, 나이 들면 나아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참고 넘어갔답니다. 근데 그 뒤에도 계속 여자 만나다가 그걸 들키기도 하고 또 잘못했다고 하지만 또 만나고 이런 일의 반복이었던 겁니다. 박 변호사님. 네. 참 문제인데 집에 안 들어오고 연락 없고 뭐 그까지도 사실 뭐 될 수 있는데 문제는 가부장적이고 또 권위적이면서 폭력하고 폭언 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술 마시든 안 마시든 하여튼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싸움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디 갔었냐, 뭘 했냐라고 묻다 보면 말싸움을 하고 폭력으로 이어지고 말싸움이 폭력으로 계속 이어지기도 하고 물건도 던지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폭행 쓰러진 아내를 놔두고 골프를 하러 간 적도 있다고 합니다. 아예 이럴 것 같으면 남편이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다고 하지만 또 오랫동안 안 들어오면 또 걱정을 또 했다고 해요. 그 아들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 아들이 그 폭행이 있은 그 다음 날인가 들어왔는데 이제 엄마 쓰러져 있는 걸 보고 너무 놀라서 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결국 이 당시에 수술까지 해야 했는데 그 수술할 때도 남편은 곁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이 모습을 다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이제는 난 너무 지긋지긋하다. 엄마 아빠 그냥 이혼하셔라.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도 이 남편이 술을 마시고 또 폭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는 참다 홍 씨가 결국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계기로 이 남편이 집을 아예 나갔고요. 생활비를 뚝 끊습니다. 홍 씨는 아니 그래도 아들이 여기 같이 있는데 계속 설마 돈을 안 주겠나 싶었는데 그렇죠. 알고 보니까 남편이 아들한테는 따로 용돈을 보내주는데 홍 씨에게는 생활비를 계속 안 주는 겁니다. 이 마치 벌 받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라서 너무 기가 찼다고 합니다. 야, 박 변호사님. 네. 자, 이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언제까지 생활비를 안 주냐 지켜보려고 했는데 남편의 태도가 더 당황스럽고 황당했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먹여주고 입혀주고 했는데 마트에서 그 돈 얼마 드냐고 그 생활비 얼마 드냐고 무슨 돈이 그래 필요하냐고 적반하장으로 나왔다고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홍 씨 입장에서는 그동안 아이 잘 키우고 이렇게 잘 키웠는데 남편의 태도가 너무 괘씸하고 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활비 받기만 하고 또 모은 돈이 없기 때문에 가정폭력으로 또 몸이 또 망가져서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 수면장애 이런 것 때문에 더 생활이 좀 엉망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연자분이 남편한테서 벗어나고 싶으면서도 이혼을 하고 나서의 내 모습이 상상이 안 된다. 너무 무섭다고 하셨어요. 자,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30년간 이어진 남편의 외도와 폭력, 막막한 이혼. 지금 돈 걱정하고 계십니다. 예. 사실 30년이나 혼인 관계가 지속이 되셨고 또 전업주부로 사셨다라면 뭐 아시겠지만 요즘 들은 많이 아시니까요. 거의 40에서 50% 가량 지금 현재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을 이 아내분의 내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재산을 마련했다고 우리 법원은 일관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런 어떤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그 용기를 내기를 되게 어려워하세요. 그러니까 한 번도 바깥에 나가서 생활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또 소송 비용도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진 않습니다. 결코 그렇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비용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데 일단 큰 용기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드님이 어느 정도나 나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드님을 좀 설득을 하셔서 나를 좀 도와달라. 왜냐하면 이분보다 더 못하는 환경에 계신 분들도 있는데 최소한 이분은 지금 주거는 해결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집에서 머무실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다른 비슷한 처지의 여성분보다 낫다는 거 한 발짝만 제발 용기를 내서 밖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교수님 시간 관계상 짧게요. 지금 이 사연자분은 자존감 제로, 무기력, 30년 동안의 지금 거기에 딱 눌려 계세요.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놨네요. 이제 폭행을 하고 난 뒤에 쓰러진 걸 그대로 보고 그리고 골프 치러 나가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하는 얘기가 내가 그동안에 30년 동안 먹여주고 입혀줬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분이 뭐 자원봉사 나왔습니까? 그 부부에 있어서의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바깥에서 번다 하더라도 아내가 뒤에서 이렇게 백업을 해주지 않으면 그 돈 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아들도 아유 골치 아프니까 이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들 덕 보실 생각도 하지 마시고 정말 이게 그 자신이 이 가정 파탄의 모든 원인이 남편한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혼 소송하시고 남아있는 여생을 갖다 좀 편하게 사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 절반까지 확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가족 여러분들도 많은 의견 주시는데요. 한인자님, 지금도 안 늦었습니다. 홀로서기 하세요. 줌님, 같이 더 사는 게 더 무섭지 않으신가요? 하셨고요. F님, 저 남편은 나이 들어서 외롭게 살겠네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